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암세포는 굉장히 활발하게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위에 게 뭐냐면 정상세포의 상태예요. 요게 포도당 먹는 거, 그 다음에 요게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을 먹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속도가 좀 느려요. 이거는 먹는 게. 그런데 암세포가 되면 이렇게 빨갛게 암세포가 되면 여기 보시면 암세포에서는 포도당도 굉장히 많이 먹고 단백질도 굉장히 많이 먹고 지방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암세포는 성장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세포에 보통 20배에서 50배 정도 더 많은 음식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있을 때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의해야 될 음식 7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사실 우리 잠하고 관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우리가 잠을 잘 때 나오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과 활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이 두 개가 정반대로 움직여요. 우리가 해가 뜨면 아침에는 활동하는 호르몬 코티졸이 나오죠. 그리고 해가 지면 밤 10시쯤에 이 코티졸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멜라토닌은 잠이 오게도 하지만 또 면역계를 활발하게 만드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밤에 잘 때 면역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카페인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후에 카페인을 먹었다 그럼 코티졸이 막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원래 10시쯤 나와야 되는 멜라토닌이 늦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커피나 카페인을 오후에 먹는 건 제가 이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카페인을 너무 쉽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카페인에 의해서 암이 굉장히 큰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스트레스 받은 쥐한테 커피 같은 거를 우리가 먹으면, 커피 카페인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암을 얼마나 키우는지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쥐는 이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물만 먹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암이 이 정도밖에 안 크죠.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좀 많이 커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카페인을 넣어주면 암이 이만큼 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좁히게 되고 교감신경을 항진시켜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모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암이 몇 배나 크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암 환자분들은 카페인을 오후에 먹지 말고 오전에 10시, 12시 요 사이에 한 잔 정도 아주 묽게 정도 드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카페인이 사실 생각보다는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먹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밤에 면역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카페인이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를 할 때 암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카페인을 줬더니 암의 크기가 좀 더 큰다, 이런 얘기고, 다른 암세포에 대해서도 보시면 파클리탁셀을 할 때가 가장 작은데 카페인을 넣어주면 좀 더 암의 크기가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암하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카페인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암 환자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미세플라스틱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너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땡땡벅스의 삼각 티백인데, 이 삼각 티백에는 여기 보세요, 수십억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커피가 좀 그러니까 그냥 차를 마셔야지 하고 달라고 하면 이걸 주거든요. 근데 얘가 사실은 플라스틱이에요. 이걸 우리가 차갑게 먹진 않잖아요. 뜨거운 물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에 엄청나게 미세플라스틱이 녹아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종이티백은 괜찮지 않나? 우리가 뭐 현미녹차나 뭐 이런 거 종이티백으로 된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종이티백 역시 보통 20%나 30% 정도가 플라스틱이에요. 여기 보시면 티백 한 개로 우려낸 티 한 잔에 뭐 116억 개, 나노 플라스틱이 31억 개, 이제 이런 걸 줬더니 물벼룩에서 기형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논문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물병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지금 이게 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몸에도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오거든요. 환자분들이 플라스틱 병을 냉동고에다 넣어서 얼렸다가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미세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뜯어내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하면서 우리 가보면 편의점 바깥에 이게 막 진열이 돼 있는데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직사광선을 쏘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물로 이 플라스틱이 녹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려도 안 되고 열을 많이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기사도 있는 거죠. 편의점 밖에 햇볕 내리쬐다가 이렇게 고온에서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포르말데히드나 아세탈데히드 이런
이런 게 많이 실제로 나왔다, 검출됐다. 이제 이런 기사죠. 이 논문은 몸속의 미세 플라스틱이 위암 전이를 11배까지 올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논문은 미세 플라스틱 유방암 전이의 특성을 촉진시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논문은 미세 플라스틱이 종양 미세환경. 여러분들은 그냥 암하면 암세포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암은 덩어리를 이루잖아요. 우리 1cm 안에도 10억 개의 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1cm에는 바깥쪽에 암을 덮어싸고 있는 껍데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나 항암제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막까지 이제 만들게 되고요.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우리가 종양 미세환경이라고 불러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종양 미세환경을 바꿔서 난소암을 악화시키더라. 이런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다 보면요, 이런 번호가 있습니다. 재활용 번호. 이 중에서 2번과 5번이 그나마 뜨거운 열에 좀 잘 견디는데, 2번이 한 90도에서 120도까지, 그리고 5번이 121도에서 165도까지. 우리가 보통 배달을 시켜 먹을 때 검은 거 있잖아요. 검은 게 이겁니다. 검은 게 요 PP 이건데,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열은 보호하고 있지만 그 위에 뚜껑이 대부분 얇은 걸로 돼 있는 게 많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 배달 음식도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는 되도록 티백을 우려서 먹는다든지, 거즈로 만든 티백이 있어요. 그런 티백도 팔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먹는다든지,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텀블러나 머그컵으로 테이크아웃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 페트병이 아니라 생수가 종이팩에 담긴 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팩들은 뭐냐? 테트라팩이라고 그래서 안쪽이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계열이 아니고요, 알루미늄이 내부에 코팅이 돼 있는 거여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또 이 뚜껑도 이게 생긴 거는 플라스틱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식물성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잘 해보시면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음식 또는 뭐 물질이 뭐냐? 이제 술인데요. 사실은 뭐 술은 워낙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코올은 7가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사실은 7가지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암을 유발을 하죠. 그래서 암 환자는 당연히 이제 술은 끊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나오죠. 음주가 대장암의 간전이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4주간 술을 먹으면 암 전이가 되는 그 씨앗들이 2.5배가 증가했다. 이런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술은 아예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돼 있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시중에서 우리가 술이라고 인식 못하고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강청결제입니다. 구강청결제가 대부분 알코올로 돼 있거든요. 그게 알코올이 많은 거는 뭐 27%, 30%까지 있었고, 요즘 이런 규제가 좀 생겨가지고 2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있거든요. 우리가 애기들한테 사실은 그거 술 먹이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왜 반대하냐면, 그걸 하면 이 구강에 한 2,000 종류의 좋은 균도 있거든요. 근데 그 균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내려앉겠어요? 이 공기 중에 다 잡균이고 바이러스고 곰팡이가 날아다니는데 우리 보호막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걔가 내려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그린을 한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구강암 발병률이 2배가 더 높았다. 그 다음에 두경부암의 경우에 두경부암 발병의 중요한 위험 요소다라는 거죠. 왜냐? 두경부암이 술 마시면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술, 담배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술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도 여기에 있는 균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별 생각 없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좀 전에 제가 우리 몸속에 우리랑 같이 사는 공생균들이 외부에 그런 물질들을 막아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는 뱃속에만 균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온몸에 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볼점막에 800종, 입안에 1300종, 이거 두 개 합치면 2000종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가그린 같은 이런 걸 막 하게 되고, 또는 살균제를 막 이런 데다 막 하는 거죠. 그러면 피부 보호막이 파괴되면서 여기 있는 애들이 내려앉아서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이 논문은 뭐냐면 방금 대장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폐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입니다. 요즘은 여성 폐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폐암은 이제 폐선암이라고 해서 좀 다른 암이긴 한데 그게 굉장히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이게 의심받고 있죠. 구강청결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폐암 여성분들은 입안에 균들이, 균총이 엉망이에요. 건강한 사람에 비하면.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데 이제 폐암 환자들은 엉망인 거죠. 그래서 구강청결제는 알코올이고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나쁜 기름입니다. 나쁜 기름. 여기 보시면 뭐 튀긴 음식, 치킨, 중국 요리, 옥수수, 식용유, 튀긴 라면, 쇼트닝, 마가린,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기름인데요. 우리가 나쁜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죠. 여러분들이 나쁜 기름을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암 환자들한테 더 중요한 건데, 암 환자들은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세포는 우리 몸이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세포막이 기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 터질 거 아니에요? 물에 녹지 않으니까 기름은. 그래서 이 기름이 그럼 뭘로 돼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세포막이고요. 이게 오메가6입니다. 이게 오메가3고요. 제일 좋은 기름을 오메가3라고 보면요. 자, 오메가3, 오메가9, 그 다음에 오메가6입니다. 그 다음은 포화지방들, 동물성 지방들 얘기하고, 그 다음이 이게 튀기거나 하면 나오는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요렇게 순서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오메가3가 높은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혹은 이제 그것도 열을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오메가3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그걸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볶음이나 그런 요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더 발연점이 높은 오메가3는 발연점들이 다 낮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메가3를 우리가 많이 먹기 위해서는 냉합착 들기름이나 냉합착 아마씨유를 드시고, 또 채소는 기본적으로 오메가3가 높기 때문에 이제 채소를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붉은 고기인데요. 생선도 좀 우리가 등푸른 생선도 엄격하게는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공육은 당연히 제한을 하죠.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는 원래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붉은 고기는 혈분 함량이 높아서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 유전자, APC 유전자는 유전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철분 섭취량이 많은 쥐는 대장암 확률이 2~3배 더 높았다, 이런 논문이고요. 여기 붉은 고기를 과다 섭취하면 대장암이 많이 늘더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20, 30대 젊은 사람들 대장암이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전 세계 1위. 20, 30대 대장암은. 그럼 왜 그러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70년대에 고기를 1을 먹었다. 그럼 지금 얼마 먹을 것 같으세요? 지금은 13에서 15를 먹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더 많이 먹어요, 실제로는. 20배, 30배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젊은 대장암이 그렇게 많이 는 거고, 음식과 발병 위험이 직결돼 있는 거죠, 대장암의 경우에.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유 유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인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다.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높냐 이거예요. 이 세계 1위까지 하냐 이거죠. 보면은 음식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1970년대 먹던 양에 비하면 유제품은 거의 50배를 먹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우리가 유제품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뭐 라떼 한 잔, 라떼 맛있으니까 라떼 한 잔 먹어야지, 커피 라떼 한 잔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커피 라떼의 60%에서 70% 정도가 우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우유 마시는 거예요, 라떼 먹는 거는. 근데 송아지가 하루에 4리터를 먹거든요. 근데 하루에 얘가 1kg가 커요. 그럼 성인은 클 데가 없잖아요. 성장판이 다 닫혔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아까 4리터를 먹는데 1kg가 크면 1리터를 먹으면 250g이 클 거 아니에요. 어디가 크겠어요? 우리는 클 데가 더 이상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성 종양, 뭐 자궁 근종이나 이런 게 큰다든지, 악성 종양이 있으면 악성 종양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우유나 유제품은 좀 주의하셔야죠. 우유에서 암세포가 성장한다는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유가 전립선암 세포 성장을 자극한다, 유방암도 우유가 자극한다, 뭐 전립선암 발암에 영향을 끼친다, 성인의 유제품 섭취 전체 암, 부위별 암의 위험, 이게 굉장히 간암이나 여성 유방암, 림프종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고요.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죠.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주로 유방암이나 난소암 이런 게 많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바로 단 것들이죠, 단 것. 그러니까 백미나 빵이나 설탕이나 밀가루나 과일조차도 너무 단 거는 안 드셔야 됩니다.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포도당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간암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74% 높다. 당뇨병 환자 암 걸리면 사망률이 높다. 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암세포가 아까 포도당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그거를 갖다 쓰기 편하니까 더 당뇨 환자가 암의 사망률이 높은 거죠. 과일도 GI나 GL이 좀 지수가 낮은 것들, 되도록이면은 신 것들을 드셔야 되거든요. 단맛보다는 신맛. 그래서 가장 사실은 저당이 뭐냐면 레몬입니다. 레몬이나 라임, 이런 것들이 가장 당이 적어요. 그래서 원래 레몬은 암 환자한테 어떻게 보면 필수죠, 필수. 그래서 레몬 하나를 갈아서 뭐 물에 타드셔도 되고, 이제 그게 바로 암을 억제하는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설탕 당연히 안 되고, 라면, 국수, 면류, 밀가루 음식 당연히 안 되고, 뭐 꿀, 올리고당, 메이플 시럽, 이런 거는 아주 조금만 드셔야 되고, 단맛은 되도록이면 양파나 마늘도 단맛이 높죠, 사실은. 그런 걸 드시면 되고요. 과일은 GI 지수가
40 미만인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혈당 피크를 낮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식사 후에 걷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식사 후에 걸으면은 암세포가 가져갈 당을 어디가 가져가냐면 허벅지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 30분씩 걷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암 환자가 먹지 말아야 될 거 7가지. 일단 단 거,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고기류, 특히 붉은 고기, 붉은살 생선, 가공육, 그 다음에 나쁜 기름, 그 다음에 알코올, 가그린 같은,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카페인, 이렇게 이제 7가지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게 하버드에서 암 환자가 먹어야 될 음식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의학으로 이제 만든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